안녕하세요. 오늘 레아님 오셨습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잖아. 스테비님 채널에는 저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스테비님입니다. 저의 스승님과도 같은 오늘 해외 판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마존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레아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전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 파이로 봤을 때 아마존이 굉장히 크고, 저희가 원래 이제 판매를 시작했었던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존 점유율이 큐텐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제품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존하고 큐텐하고 차이점을 보면, 큐텐은 한국 제품을 사려고 들어오는 소비자들이 일본에서 접속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는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큐텐에서 팔릴만한 제품들은 한국에 특화된 제품들, 동남아나 뭐 항상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들 찾는 것들, 스킨케어라든지 K푸드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 K팝 제품들,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이크업 제품, 스킨케어, 식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뜨는 게 이제 단백질, 글루타치온, 이런 키워드들이 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존으로 간다. 아마존은 우리나라 쿠팡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아마존은 생필품을 사러 들어가는 우리나라 쿠팡 같은 느낌이다. 큐텐은 한국 제품을 사려는 직구 사이트 같은 느낌이라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스킨케어나 이런 한국에 특화된 제품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들어왔었던 거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꼭 한국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제품을 사려고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이 아마존을 진입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닷컴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재팬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따로따로 가입해야 되는지. 근데 닷컴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재팬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확장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계정에 판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아마존에 진입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계정 사용료, 프로페셔널 계정일 때 계정 사용료가 나가거든요. 그게 미국으로 진입하시면 39.99달러, 일본으로 진입하시면 4,900엔씩 매달 나가요. 약 한 5만 원대? 그 정도 나가는데, 그럼 그거를 각각 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으신데, 한 계정에만 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진입하시면 39.99달러를 매달 내시면서 일본이나 멕시코, 뭐 캐나다까지 확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진입하실 때는 4,900엔씩 6개월 내시고, 그 다음에 39.99달러로 아마 미국까지 확장하시면 바뀌실 거예요. 좀 법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키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리셀을 하면서 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런 뭐 화장품이라던가 건기식이라던가 이런 K푸드라든가 품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목보다는 사람들이 생필품처럼 많이 사는 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쿠팡처럼 진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의미시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품이나 식품을 그냥 리셀러가 판매하시기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존은 그 FBM하고 FBA로 나뉘거든요. 네. FBM은 Fulfillment by Merchant라고 해서 이제 판매자 주문 처리. Fulfillment by 아마존, FBA는 아마존 주문 처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쇼피나 큐텐이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B2C 통관이라는 거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 통관. 예. 내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구할 때는 판매용으로 통관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큐텐이나 쇼피는 이 B2C 통관이 대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뭐 화장품도 자유롭게 팔고 식품도 자유롭게 팔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은 풀필먼트 바이 머천트로 판매를 하셔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의 브랜드사들이 이미 진입을 해 있고 브랜드사들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걸 해요.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건 뭐냐면 내 브랜드에 대한 권한을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스테비님이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를 내가 브랜드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미국의 상표권 등록을 하시거나 일본 상표권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판매자가 이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스테비님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럼 리셀러들이 풀필먼트 바이 머천트로 해서 그럼 인증문제 벗어나서 판매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를 등록하려고 하면 이 브랜드에 대한 판매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뜻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 그러면 리셀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소싱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으로 무조건 소싱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마존에 접근하시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품 소싱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판매량이라든지 FBAP가 얼마 정도 나오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소싱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툴들을 보면 PL 점수와 리셀링 점수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렵죠? 네. 왜 복잡해? 그러니까 PL 점수는 이 브랜드에서 잘 팔리는 만약에 우리가 다이슨 청소기면 다이슨이어서 잘 팔리는 게 PL 점수가 높은 거고 리셀링 점수는 그냥 청소기 자체가 수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툴들을 분석을 해서 리셀링 점수가 높은 제품을 소싱하셔야 되겠죠.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이런 거 원래 안 알려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이 정도야 뭐. 근데 그 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뭐 스테비님하고 같이 아마존을 진행을 하면 좀 알려드릴 건데 허들이 여러 개 있다. 아마존은 사실은 첫 번째 허들 가입하자마자 돈을 매달 빼간다. 이거 진짜 그래서 아마존 처음에 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허들 이제 상품 소싱을 해서 등록을 할 때 UPC라는 게 필요해요. UPC가 뭐냐면 이 상품의 바코드 고유 바코드. 근데 뭐 바코드를 면제 신청하셔도 되는데 면제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고 불가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예전에는 UPC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한 2018년도 아마존 코리아 교육받으면서 아마존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베이 같은 데서 UPC를 대량으로 막 사가지고 그냥 이 제품에 맞는 UPC도 아닌데 막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UPC를 등록하려면 그 UPC라는 게 바코드고 바코드 안에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등록을 할 때. 그 UPC 정보랑 제품 등록하려는 제품이랑 맞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요. 여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일단 알아들은 것 같아. 중요한 건 바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 바코드 안에 상품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와 내가 등록하려는 상품의 정보가 이 바코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상품 등록을 못한다. 그럼 세 번째 허들. 내가 상품을 등록해서 막 리뷰도 잘 내고 진짜 잘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근데 나는 UPC 등록도 안 하고 브랜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리뷰를 다 쌓아놓은 제품에 스테비님이 24달러에 팔고 있었어. 그러면 갑자기 다른 셀러가 딱 들어와서 23달러 나는 그러면 아마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고객한테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거를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23달러 제품이 배송기간도 비슷해. 아니면은 뭐 FBA 들어가 있어.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가격, 뭐 배송기간, 판매자 평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나는 진짜 열심히 소싱해서 상품 등록하고 막 리뷰까지 다 달고 해놨는데 다른 셀러가 뺏기는 거야. 근데 그거를 찾아올 방법이 없어. 그럼 그럼 얘가 23달러면 22달러, 20달러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그 쿠팡 네. 그거랑 비슷하네요. 쿠팡 아이템 이너. 아마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서 한국에서 가지고 만든 게 쿠팡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원래는 동부에서 서부까지 배송이 미국 내 전역 배송이 7일 정도 걸렸었는데 미국 그 전역에 창고를 만들어서 제품을 입고시켜서 미국 전역의 배송을 48시간 이내에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마존 FBA 시스템이고 그게 잘 먹혀서 아마존 이커머스를 점령했죠. 쿠팡이 원래 소셜 커머스였어요. 2016년도까지. 근데 아마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이커머스를 전향을 했죠. 오픈마켓으로. 오픈마켓을 전향을 해서 로켓 배송, 그 다음에 뭐 프라임 서비스랑 똑같은 그 로켓 와우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비디오도 원래 아마존 비디오랑 똑같이 이제 쿠팡 플레이가 생긴 거랑 똑같거든요. 진짜 미국에서 잘 된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쿠팡이 가지고 왔고 그 대신 일단은 쿠팡 자체는 판매자 친화적이 지났잖아. 구매자 친화적이잖아. 맞아. 그거와 똑같이 진짜 아마존은 14일 이내 무료 반품. 똑같네. 제목이 팔았어. 근데 제목이 부품이 들어왔어. 그럼 얘네 보관했다가 폐기하거나 파는데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이제 진짜 막 겨드랑이 털을 다 밀어가지고
겨드랑이 털이 다 들어있는 거가 막 미치겠다. 반품돼 있고 약간 셀러 친화적이진 않다. 거의 바이어 편에서 해주지만 일단은 판매량 자체가 그 유저가 많으니까 판매량이 높으니까 아마존은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나 진짜 뭔가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허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존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계정이 잘 막힌다. 실제로도 뭐 계정이 잘 막히거나 일어나요. 잘 막히죠. 프리랜서를 해야 되나? 저희 인도 계정도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해명 단계에 좀 있고요. 일단은 아마존은 판매자 친화적이진 않은 곳이다 보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검증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빨리 검증을 해서 다시 이제 오픈을 해준다라고 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워낙 일 처리가 느리다 보니까 그 옆에 저희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냥 이유 없이 블락했었던 계정들도 많다면 지금은 뭔가 웬만하면 해명하면 계정 유지는 좀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의 단점이 없냐? 지금 다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존의 장점이 없냐? 아마존의 장점. 장점을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마존은 휴면 계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일단은 1000불 이하로 판매하는 셀러는 27%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10,000불 이상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상위 셀러들이 50% 이상 10,000불에서 100,000불 사이로 판매를 하고 있고 100,000불 이상 판매하시는 분들도 8% 정도 이상 그럼 이제 한 달에 1억 이상 판매를 한다는 거. 와. 거의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판매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디지털 노마드라는 걸 좀 할 수가 있는 게 일주일에 10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너무 매력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미처럼 일해야 되는데.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느낌이죠. 슈피큐텔 라자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리스크가 적어요. 무자본 판매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주문 제품을 사요. 그 대신 이제 쇼피큐텔 라자다는 상품 소식, 이제 제품 받아서 내가 보관했다가 상품 페이지 만들고 주문하긴 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CS 반품 광고까지 다 내가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아마존은 상품 소식만 하고 나면 상품을 한 번 아마존 창고로 배송을 해요. 근데 약간 이 배송을 할 때도 심플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배송을 하면 되고 그 수출 신고도 한 번에 하죠. 수출 실적이라는 것도 쌓이게 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이미 누가 팔고 있으면 안 작성해도 돼. 그냥 벽박 쓰면 돼. 그리고 광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품 소싱해서 제품 보내고 광고하고. 이것만 들었을 땐 정말 매력이네요. 아까까지 들었던 단점이 다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느낌? 우리 진짜 개미처럼 일하지 않는 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개미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이도 최상, 수익률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돈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셀러를 경험을 하고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상품 소싱하는 툴들이 워낙 많아요, 아마존은. 이 툴들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저도 FBA 제품을 집어넣어봤지만 FBA에 안 팔려서 다시 리턴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만 저는 리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너무 안 팔리면 가격을 조금 다운하죠. 그래서 거기서 웬만큼 팔리고 나오는데 최근에 저는 인도 쪽을 집중하느라 닷컴의 다이어리 중국에 소싱해서 집어넣었는데 대부분 다 팔렸어요. 지금 재고요.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어넣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집어넣는 그 과정까지가 좀 쉽지 않은 거지. 우리가 소싱 해가지고 잘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조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시장 조사를 잘해서 한 번 딱 집어넣고 나면은 우리는 할 게 없다.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하는 플랫폼이네요. 네네네. 그럼 이 상품 소싱을 할 때 우리가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을 처음에 소싱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는 게 PL 점수와 리세일링 점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L 점수는 이 프라이빗 라벨이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브랜드에서 잘 팔리는 건지 리세일링 점수는 그냥 이 제품이나 카테고리의 수요가 높은 건지를 보고 이제 리셀링 점수가 높은 제품을 소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리셀링 점수가 높은 걸 소싱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리셀링 점수가 많은 걸 소싱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제 아마존에 살짝 관심이 좀 뛰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 진짜 우리 베테랑 아, 진짜 베테랑은 아니에요. 아마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희는 인도 아마존 하느라고 아마존을 파고. 아니 그래도 아무튼 나보다 잘하면 다 베테랑이야. 저 올해는 했어요. 네, 여튼 해보신 우리 레아님을 모시고 오늘 다양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 정말 진짜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 오늘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면 안 돼요. 아마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사실 이제 아마존 콘텐츠를 지금 처음 찍고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아마존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컨텐츠가 그래도 초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저희가 후속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도 그래요. 질문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시면 조금씩 더 진짜 왕초보 입장에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레아님 채널에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